손흥민 선수의 선한 영향력이 영국 전체 축구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격과 함께 수비까지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많은 영국 국수주의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요. 서양인이 우월하다는 생각이 가득한 축구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손흥민을 굳이 까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손흥민만 욕하면 모르겠지만 그들의 우상인 잉글랜드 황태자 해리 케인과 맨시티의 타고난 골잡이 홀란드까지 소환해 비교하며 욕하고 있어 화제인데요. 여기에 해리 케인까지 참전하며 한마디를 얹어 논란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죠.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둘러싼 구라파 사람들의 설왕설래에 대한 이야기와 이를 한방에 박살내버린 객관적인 지표와 기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랜 세월 손흥민 선수를 따라다닌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비 가담이 너무 적다라는 비판인데요. 이는 직전 감독인 콘테와 당시 주장이던 위고 요리스 골키퍼로부터 시작된 비난이었습니다. 팀이 본진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내려와 수비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는데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냥 토트넘 수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손흥민 선수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가령 최신의 F22 전투기에게 왜 수속 능력이 떨어지냐, 왜 화물을 싣지 못하냐고 따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은 이런 오해마저 불식시킬 것 같습니다. 직관 경기를 통해 살펴본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공격과 함께 수비까지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영국 현지 매체의 더 부트룸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위해 한 일은 그 어떤 다른 프리미어리그 선수도 따라올 수 없는 전철과 같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기자는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서 발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다른 어떤 선수보다 공격 진영에서 가장 많이 공을 되찾아온, 즉 상대 선수에게 공을 뺏은 기록이 무려 6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방에서 압박 능력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손흥민은 소위 주워먹기 꼴이 없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2라운드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랑케가 벌써 부상으로 이탈하며 최전방 자원, 이른바 손톱으로 선발 출전하며 멀티골을 기록해 대승에 앞장섰죠. 경기 시작 14분 만에 나온 비수마의 선제골로 앞선 토트넘에 손흥민이 25분 추가골을 안깁니다. 성실한 전방 압박 끝에 나온 득점이었죠. 손흥민은 정말 부지런하게 뛰었다는 말이 딱 적합한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실제로 에버튼의 베테랑 골키퍼인 조던 픽포드가 수비진에게 패스를 받을 때 손흥민이 부지런히 뛰어가며 전방 압박을 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공격은 결국 상대 수비진의 실책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패스를 받은 후 공이 예상보다 멀리 튀어나가자 당황한 골키퍼 픽포드가 재빨리 처리하려 하다가 달려오는 손흥민에게 빼앗긴 건데요. 문전에서 공을 낚아챈 손흥민이 빈 골대로 침착하게 밀어넣어 올 시즌 첫 골을 신고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전반부터 2대0으로 앞선 토트넘은 후반에도 실점 없이 두 골을 몰아칩니다. 수비수 로메로가 후반 26분 코너킥 상황에서 타점 높은 헤딩으로 3대0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6분 후 또 한 번 손흥민의 빠른 발이 빛난 결승골을 만든 겁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에서 드와이트 맥닐의 침투 패스를 가로챈 수비수 미키 판더벤이 공을 몰고 전진하자 손흥민도 상대 후방을 내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단거리 달리기 선수급으로 빠른 손흥민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0초 만에 문전까지 전진한 뒤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픽포드와 1대1 상황에 마주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골을 놓치지 않는 손흥민 선수는 특유의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멀티골과 4대0 대승을 마무리 짓는 마침표를 찍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여러 골을 넣었다,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든 두 골은 자칫하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자만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긴장감을 유지한 채 계속해 토트넘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집중력이 결국 골로 이어진 증거이기 때문이죠. 골 결정력 역시 완벽합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단 3차례만 슈팅을 날렸는데요. 아무렇게나 날리지 않고 기회가 온다면 제대로 처리하고 또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스스로만 생각하는 탐욕이 아니라는 팀워크 정신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이러한 활약 덕분에 현지 언론 반응도 최고조입니다. BBC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팀 오브 더 위크의 왼쪽 공격수로 뽑힌 그에 대해 BBC 해설위원 트로이 디니는 그는 경기에서 단연 최고의 선수였다. 처음에는 중앙에서 시작해 왼쪽으로 이동했고 두 골을 기록했다. 그는 계속해서 상대에게 위협을 가했다. 해리 케인이 이적한 지 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해리 케인이 기록하던 모든 골을 대체하면서 팀의 주역을 넘어 프리미어리그의 역사가 되는 도전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했죠. 뿐만 아닙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제 리그에서 다른 어떤 선수보다 파이널 서드에서 더 많이 공을 뺏었는데 홀란드와 케인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더군다나 30대에 접어들어 다 늙었다는 혹평을 듣기도 하는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75%의 슈팅 정확도를 기록하며 현재 득점 순위 3위에 오르는 등 기량 하락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하죠. 이는 전 토트넘 감독인 팀 셔우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는 이제 단연코 손흥민만큼 공격만에서 이렇게 꾸준히 뛰어난 선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손흥민의 골은 특별한 점이 있다. 골도 탁월하지만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압박도 훌륭한 것이다. 토트넘을 상대하는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들은 늘 손흥민에게 공격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손흥민의 공격성을 봐라. 영국 국가대표 골키퍼 픽퍼드는 자신에게 공을 컨트롤할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알아야 했지만 노련한 손흥민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다. 결국 손흥민은 그 공을 빼앗았고 픽퍼드는 형편없었다. 토트넘은 압박을 가할 때 더 보기 좋고 경기 속도도 훨씬 빠르다. 특히 손흥민은 에버튼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능적인 플레이도 함께 좋아지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런 토트넘 전 감독인 셔우드가 손흥민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자 잉글랜드 황태자인 해리 케인 마음이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겁니다. 셔우드가 2012년 토트넘을 지도하던 당시에 19살이던 해리 케인을 주전 공격수로 처음 발탁한 감독이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해리 케인은 셔우드 감독을 믿고 따랐던 것인데 이런 스승이 손흥민을 극찬하고 있으니 서운했던 것 같은데요. 해리 케인은 얼마 전 선수 경력에 개인 득점상을 하나 더 추가하며 2023-2024 시즌 유럽 최고 득점자로 인정받으며 골든부트를 수상한 사실을 밝히는데요. 여기서 그는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엘링 홀란과 제 이름이 함께 언급된다는 건 특별한 일이다. 환상적인 기분이다. 팀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라는 말과 함께 최근 영국에서 친정팀 토트넘과 손흥민이 극찬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잉글랜드에서 나의 고향팀이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점점 낯선 이름이 많이 보이는 점이 새롭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꾸준히 기복 없이 잘하기만 바랄 뿐이다 라며 은근히 내리까는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케인은 늘 그랬습니다. 언제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위기의 토트넘을 이끄는 영웅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패스를 오로지 케인 자신에게만 깔때기처럼 받아 이른바 주워먹힐 골로 득점왕을 기록했을 때도 늘 토트넘 팀 때문에 우승하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자위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십 년 동안 1등만 하던 미넨도 케인이 가며 받아먹기만 지속한 결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1등을 놓치는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케인은 소니가 정말 미울 겁니다. 팀과 팬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전설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니까요. 손흥민 선수는 웬만한 전 세계 어떤 선수들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그 누구보다 태극기와 국가대표 유니폼의 무게감을 잘 알고 우리 팬들까지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 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인물인데요. 실력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서양 국가 선수들에게는 쉽사리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의리까지 보여주고 있는 말 그대로 전설과 같은 선수기 때문이죠. BBC 인터뷰에서 전설로 기억되고 싶다고 단호히 말하는 캡틴 손흥민의 꿈이 이뤄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손 선수가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며 선전하는 이번 시즌 보내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